그럼 두 번째 단계를 볼까요? 말의 주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말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말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결론으로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말의 주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을 텐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요. 말의 주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국어 선생님 또는 뭐 국립국어원 원장님 아니면 만약에 뭐 문화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 뭔가 이런 규정을 만든다면 그분들 아니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랑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게 지난 모르게 시간에 선장님한테 잘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항해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말의 주인이 왜 그런 분들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여기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뭘까요? 미역의 예, 중요한 성분입니다. 어렵다. 요오드 성분. 예. 그 다음에 여기 소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나트륨. 염화나트륨, 나트륨입니다. 근데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 왜 그러냐면 요오드가 사라졌어요. 요오드라는 말이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요오드가 사라졌어요. 큰일 났어요. 아주 다른 발음으로. 다른 발음으로 해요? 다른 말로 해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오딘. 예, 아이오딘이라고 네. 합니다. 좀 더 세련돼졌네. 세련되었다고 느끼시나요? 문제는 이게 여기서 아이오딘이 세대가 확 갈려요. 최근에 배운 학생들은 아이오딘이고 옛날 사람들은 요오드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이오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안 배운 사람은 어디에 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쓰셔도 돼요. 둘 다 포용해서 지금 알아두시면 익히면 되지. 됩니다. 아이오딘으로 딱. 자, 그러면 이거 왜 바뀌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발음을 틀리게 쭉 하고 있던 게 굳어졌던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그래요. 이 우리가 화학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일본은 독일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식으로 요오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어식으로 요오드를 우리가 또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화학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과학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당신들이 보는 책이 대부분 다 영어 책인데 거기는 요오드라고 안 나오고 아이오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선생님들이. 아니 내가 보는 책에서는 요오드가 아니고 아이오딘인데 왜 다 요오드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지금 시대를 좀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어에 더 가까운 발음이 나온. 그러면 요오드 말고 나트륨은 바꿀까요, 말까요? 나트륨은 안 바꿔요. 익숙하니까 놔두면 안 될까요? 맞는 말이에요.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디움이라고 해야 돼요. 소디움. 그래요? 소디움이라고 해요. 소디움. 근데 그거는 안 바꾼 걸까요? 못 바꾼 걸까요? 못 바꾼 못 바꾼 거죠. 걸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있었던 거죠. 비슷한 게 발음 있어서? 게. 겹치는 가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오드는 그래도 좀 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 소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 소금의 주성분이란 나트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이걸 만약에 소디움으로 바꿨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바꾸냐고 아, 도대체.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의 일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멀쩡한 걸 왜 바꿔? 나는 이제까지 나트륨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소디움이야? 아니 그렇게 하려면 칼륨도 포테슘으로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슘 바꾸기도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조차도 결국은 말의 주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반발이 두려워서 당신들 말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말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의 주인은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국립국어원 원장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스스로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로 말이 정해지고 말이 변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항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의 주인의 다른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오드하고 나트륨 말고 이걸 하나 볼까요? 옛날 골목인데요. 골목에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도모송이 보여요. 도무송. 도무송? 내가 이무송 씨는 아닌데 도무송 씨는 혹시 아나요? 동성. 도무송? 그 다음에 보니까 저게 나나인치, 나나임치? 그 다음에 큐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큐큐. 들어요? 도무지 네.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저거는 인쇄하는 도무지, 사람들이 아리송?
인쇄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재봉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아. 전문 용어. 근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일본어의 잔재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 일본어가 느낌이네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도모송은 톰슨 프레스라는 전문 인쇄 기계예요. 톰슨 회사가 톰슨.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토무송 토무슨,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도무송. 도무송 데스네. 한심하죠? 한심해요? 나나이치는 자연스러운- 더 재밌어요. 나나이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봉을 하다 보면 단추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블라우스 같이 그 얇은 옷에 단추구멍을 만드는 전문 재봉 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 회사에 싱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71번 일본 말로 나나이치. 나나이치. 그 다음에 99번이에요. 그래서 QQ. QQ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나 인치. 근데 나나이치를 사람들이 생각해 나나이치? 71인데 원래는 네. 아 그거 인치를 잘못 썼나 보다. 그래서 나나인치로 바꾼 거예요. 심지어 나나인치까지 나와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 참 무식하죠. 참 한심하죠. 정말 들리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분들은 저거만큼 소통하기 쉬운 말들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그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나오면 항상 전문 용어 막 써요. 못 알아들만 막 쓰고 그 밑에 항상 자막이 나오죠.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가로 보이고 저 인쇄 전문가, 그다음에 재봉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냐? 전문가들인 거죠. 전문가 맞죠. 이것조차도 결국은 뭐냐면 말의 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를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한 거죠. 이 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도문성화라고 톰슨가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톰슨을 더 빨리 이해. 톰슨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톰슨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들 스스로가 바꿔 나가는 거지 국어 선생님들이 바꿔라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쓰는 대표- 사람이 스스로 누가 결정하면 되나요? 말을 사용자들이. 쓰는 사용자들. 사람들끼리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 말이 바뀌어 나간 거기 때문에 각각의 말들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쓰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는 게 누군가가 막 뭐라고 해서 고쳐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맡겨야 되는 거지 국어 선생들이 또는 뭐 국립국어원 원장이 막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